원산지 결정 기준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꾸 이거 세 가지요. 예, 첫째가 세 번 세 번 변경 기준, 두 번째는 부가가치, 부가가치 기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요 주요 공정 기준. 이 중에서 세 번 변경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부가가치 기준도 못지않게 중요한데, 부가가치 기준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가, 제품의 원가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구성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직접적으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재료가 있죠. 재료. 물건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잖아요. 재료는 그 원산지 재료가 있고, 원산지 재료. 꼭 또 무슨 원산지? 원산지 재료의 반대는 뭐겠어요? 비원산지 재료. 비원산지 재료. 비원산지 재료는 이것은 VOM이라고 그러고 VNM이라고 해요. VNM. V는 뭐냐면은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 이것은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 material은 재료죠? 네. 재료.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로 일단 있다. 재료를 쓰죠? 네. 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쓰고, 그 다음에 비원산지 재료를 노무비란 게 있어요. 노무비. 생산 라인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용이 노무비. 이해가 되죠? 네. 그 노무비라는 게 있어요. 노무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직접 노무비죠. 직접 노무비. 오케이? 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직접 노무비가 있고, 이제 끊어지나? 아니요. 이제 다시 시작이 되죠. 네. 직접 노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경비가 있어요. 또 직접 경비를 합해서 이것을, 그리고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합쳐서 직접 재료라고 해요. 직접 재료. 이 직접 노무비, 생산 시설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지출되는 비용, 그다음에 직접 경비, 그다음에 직접 재료는 원산지 재료, 비원산지 재료. 이걸 합쳐서 직접 원가라고 해요. 직접 원가. 원가가 한 번 나왔죠.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조 원가라는 게 있어요. 제조 원가. 제조 원가가 있고 네 번째는 총 원가가 있어요. 총 원가. 세 번째 총 원가가 있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순 원가가 있어요. 총 원가가 순 원가. 이런 식으로 원가에도 네 가지 개념이 있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세요. 원가에도. 어?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물건을 생산할 때 그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하고 이거죠? 이거죠? 네. 이거하고 이거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총 원가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무역에서 인코텀스라고 있어요. 인코텀스. 무역에서 인코텀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무역에서 거래를 하려면 가격을 여러 가지로 정하거든요. 그 가격 중에서 여기서 잘 쓰는 게 EX라고 EXW라고 하고 그다음에 FOB라는 게 있어요. FOB. 응? EX는 공장에서 딱 인도할 때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내주잖아요. 그때까지 가격을 EXW라고 공장 인도 가격이다. 공장 인도 가격. 그다음에 공장에서 인도를 해가지고 배 있죠. 해상 운송을 한다 할 때 배 본선에 있다가 딱 실을 때까지 가격을 FOB라. 본선 인도 가격. 본선 인도 가격.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그 가격이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제일 가격이 높은 것이 어떤 걸 것 같아요? 5, 6 중에서 제일 가격 자체 숫자가 제일 많은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 이것을 더해서 이거 나오고 이거 더해서 이거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은 것이 본선 인도 가격이죠. 본선 인도 가격이. 네. 이런 정도만 알아두고 EXW는 EX works, FOB는 free o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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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 on board.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네. free on board. 이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격 중에서 여러 가지 가격 중에서 하나를 써요. 분모로 이 가격 중에서 하나를 쓰고 여기를 쓸 수도 있고 여기를 쓸 수도 있고 분모를 쓰고 그 총 가격을 여기를 예를 들면 A라 그러면 여기서 A에서 이렇게 비원산지 재료를 이것을 비원산지 재료를 VNM을 빼줄 수도 있고, 측정할 때 A에서 원산지 재료를 VOM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중에서 가격 중에서 비원산지 재료만을 쓸 수도 있어요. VNM을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VNM은 뭐예요? 총 가치 중에서 어떤 가치를 내가 쓰는 것 중에서 총 가치 중에서 비원산지 재료 가치를 쓰기 때문에 이것은 원산지를 측정할 때 이것은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적을수록 좋죠. 이것은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여기서는. 여기는 VOM은
그냥 직접적으로 원산지 재료만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산지가 입증받으려면 우리나라 원산지 재료, 우리나라에서 쓰는 재료가 많을수록 좋죠. 이것도 많을수록 좋아요. 이것은 비원산지 재료를 A에서 빼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을수록 좋죠. 이것도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것은 적을수록 원산지가 될 가능성이 많고 이 두 가지는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 이름을 세 개를 붙여주는데 이것은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그 비원산지 재료를 수입했겠어요? 수입하지 않았겠어요? 수입했죠. 그래서 수입을 영어 MC법이라고 해요. MC. 그러니까 이것은 M은 수입이에요. 임포트에서 약자를 M자를 써서 MC법이라고 해요. MC법. MC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부가치를 MC법으로 계산하는 거고, 이것은 원산지 재료가 여러 개 있다면 다 더한 거죠. 원산지 재료를. 이런 것을 더했다 그래서 더한 거라고 한 것은 직접이요 공제예요. 더한 거. 더한 것은 더한 플러스죠. 직접이요 공제예요. 적분이요. 더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직접법이라고 해요. 더했다고 해서 비원산지 재료를 다 더해서 이것은 거기 총 중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뺐죠. 네. 이것은 뭐냐면 뺐기 때문에 공제법이라고 해요. 공제법. 그래서 그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부가가치 기준에는 여러 가지 가격 중에서 어느 가격을 한 개를 쓴다. 분모로. 그리고 쓰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비원산지 재료만을 그냥 바로 계산해버리면 이것은 무슨 법? MC법. 그 다음에 원산지 재료만을 다 더해주면 직접법. 그 가치 중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빼주면 공제법. 오케이? 네. 자, 이것은 이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원산지 판정할 때는 이 숫자 방향이 클수록 좋으냐 작을수록 좋으냐만 빨리 파악하면은 지금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건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이것은 클수록. 이해가 됐죠? 네. 그러면 공제법하고 직접법 어느 것이 더 클까? 숫자가. 직접법은 원산지 재료만을 다 더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거는 비원산지 재료를 뺐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가고 또 다른 것도 들어가. 그러니까 숫자가 공제법이 직접법보다 항상 크게 나와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냥 단순히 관련된 것만 더한 것보다도 관련되지 않은 것만 빼주면은 직접적인 것 아닌 것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공제법에서 가는 계산식이 똑같은 상황이라도 직접법보다 숫자가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만 알아두세요. 세 가지.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6가지요. 부가가치를 계산 세 가지. 무슨 법? MC법. 직접법. 공제법이죠. MC법은 무슨 수입된 것만 비원산지만 계산해버린 거. 여기는 원산지만 계산해버린 거. 여기는 비원산지를 빼주는 거. 빼주기 때문에 공제 그러죠. 더하기 때문에 직접. 그다음에 이것은 MC법. MC법은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공제법하고 직접법은 클수록 좋다. 공제법과 직접법은 어느 것이 더 값이 많이 나온다? 공제법이 많이 나온다 그 말이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협정마다 공제법으로 계산할 것이냐, 직접법으로 계산할 것이냐, MC법으로 계산할 것이냐는 협정마다 정해요. 우리는 부가가치를 공제법으로 하겠다. 우리는 직접법으로 하겠다. 우리는 MC법으로 하겠다. 그 협정마다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네.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큰 그림으로 이것만 이해를 해줄 수 있으면 되겠어요. 부가가치 기준. 오케이? 네. 여기까지. 이번에는 그 가공 공정 단계를 하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의류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의류. 우리가
이 FT 실무 활용을 하면은 뭐 만물박사가 돼버려.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조금씩은 알아야 돼. 의류의 가공 공정 단계가 의류의 가공 공정 단계. 제일 처음에 면이라든가 마라든가 실크라든가 그다음에 합성 섬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 방사를 거치면은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섬유가 되는 거예요. 섬유가 되는 거예요. 섬유를 영어로 fiber라고 해요. FIB. 이것을 다시 방적을 거치면은 이것이 원사가 되는 거예요. 실이 되는 거예요. 실. 양이라 YAR 양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직접 염색을 거치면은 직물이 되는 거예요. 직물. 이거는 패브릭이라고 해요. 패브릭. 그다음에 이것을 마지막에 하면 이것이 재단 봉제를 거치면은 재단 봉제를 거치면은 이것이 의류가 되는 거, 옷이 되는 거예요. 어페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류의 가공 공정된 것은 섬유, 제일 처음에 이게 미연마 이런 원재료가 있죠. 이것을 방사를 거쳐 섬유로 만들고, 섬유를 실로 만들고, 실로 만들고, 직물을 만들어서 이것을 재단해가지고 의류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말이죠. 먼저 이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원산지를 결정할 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섬유부터 국내에서 해야 국내산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것을 가야만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직물에서 이렇게 인정해주는 게 있어요. 직물에서 시작을 해요. 어느 것이 가장 원산지 결정 기준이 강하죠? 섬유로부터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fiber forward, FOWARD, fiber forward, fiber부터 쭉 간다는 말이죠. forward는 앞으로 가는 말이죠. 네.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yarn forward. 이것은 fabric forward. 그러니까 원산지 그러니까 여기서 fiber forward는 fiber부터 fiber, yarn, fabric, apparel까지 다 우리나라에서 해야 한국산으로 인정해집니다. yarn forward는 여기는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fiber는 상관없고 실에서 원사일부터 시작해서 직물, 의류까지 해야 원산지로 인정해서 yarn forward가 있고, 그 다음에 fabric forward는 직물에서부터 실은 여기서 가져와 중국에서 가져와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직물을 만드는 직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직물은 원산은 외국에서 가져와도 상관없는데 이 직물을 만드는 것을 한국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공정하고 관계되죠. 이것은 부가가치하고 관계된 것도 아니고 세분하고 관계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가공 공정 단계에서 이런 정도가 있다.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yarn forward예요. yarn forward보다 센 것은 fiber forward. yarn forward보다 더 약한 것은 fabric forward. 한미 FTA에서는 yarn forward를 해야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주요 공정 기준에 의한 원산지 결정 기준이다. 이쪽으로 갈수록 강하다, 양하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강하다. 이쪽은 약하다. 그런 정도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산지 결정 기준을 크게 세 가지 했는데 아주 세밀하게 하는 것은 이제 사례로 하기로 해야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충 이런 것이 있다.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주요 공정 기준이 있다. 이런 거, 그리고 대략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자,
세번 변경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뭐 여기 있었어요? 두 단위가 바뀌면 바뀌는 거. 뷰. 그래서 CC 챕터. 그 다음에 네 단위 호. CTH. 그 다음에 소. 소호 CTSH.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어느 것이 제일 세요? 원산 판정 엄격히. 호. 이것이 제일 세죠. 네. 이쪽으로서 강하고 부가가치 기준에는 아까 저 MC법 있었죠. MC법. 네. 그 다음에 직접법. 집적법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공정. 공제법 있었죠. 네? 이것은 원산지 판정하는데 이것은 저 MC는 작을수록 원산지가 되는 거죠. 네. 작을수록 이것은 클수록. 클수록이 이것하고 집적과 공제는 어느 게 더 값이 더 크다? 공제. 공제가 더 크다. 그 다음에 주요 공정 기준은 그 의류로 말하면 파이버 포워드, 양 포워드, 패브릭 포워드.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무슨 뭐다? 양 포워드. 파이버 포워드는 더 원산지 판정 기준이 강화된 거고 더 약화된 것은 패브릭 포워드다. 파이브하고 패브릭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처음에는 잘 몰랐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더 원재료에 가까운 것은 뭐예요? 파이버죠. 네. 그다음에 더 가공 단계가 높은 것은 패브릭. 패브릭. 그러니까 패브릭, 양, 아니 파이버, 패브릭, 파이버, 양, 패브릭 이렇게 해서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대략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실제 이제 현장에 가서 실제로 이거 판정하는 기준을 써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두 개를 다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 서로 또는으로 조합하거나 선택하거나 해서 여러 가지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